늘 보이는 얼굴도 있고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 굉장히 개성이 강하게 생기셨어요. 무슨 일 하세요? 무용하시는구나. 무슨 일 하세요? 네? 자영업? 그러시구나. 예. 거기 이쪽으로 좀 오시죠. 예, 지난번에도 오셨었는데 이게 안말대로 좀 있으면 계시면 좋겠고. 이번에 이제 제가 식강으로 하다가 이런 참 위기 한국 변해야 산다 뭐 이런 이제 주제를 택했는데 좀 무겁죠 좀. 네? 무겁죠.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해법이 있는 건 솔직히 아니야. 이번에 우리 세월호 사건 보세요. 그렇죠? 각종 사회의 부조리가 드러났지만은 그 후에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이 열심히 뭔가 고쳐보려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우리나라 사회예요. 현실이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건 뭐겠어요? 미국에서 30년 살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와서 보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부담 없이 미국 사람이 이렇구나. 여기는 우리는 이렇구나. 뭐 거기에도 제가 하나하나 대안조 다 될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이 이런데 난 왜 그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신의 삶을 보는 그런 각도 그런 것을 편견 이런 것을 좀 한번 바꿔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한국 이게 뭘까요? 저는 이제 우선 정치 얘기는 오늘 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전공이 전문도 아니고 제가 말할 세 가지로 우선 제가 본 미국에서의 그런 기업 문화와 한국의 기업 문화가 어떻게 다르고 미국의 사회 문화 그 다음에 한국의 사회 문화 교육 문화 그 세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냥 편하게 얘기를 나누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강의했을 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까만 머리가 미국에 가서 그렇게 큰 사업을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예? 미국에서 통한 한국식 경영? 그거는 그냥 내가 재밌게 풀어낸 거지. 예.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아무나 친척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학연지인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렇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예? 열정, 환경 얘기를 하잖아요, 환경. 이게 이제 공정한 기업 문화, 그죠? 실력으로서 승부할 수 있는 나라, 학연지원이 필요 없는 나라, 뇌물이 필요 없는 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실력으로서 승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공정한 사회, 그렇죠? 투명한 사회. 이제 한마디로 되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이제 기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하나씩 풀어본다면은 공정한 승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정한 승부,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공정한 승부가 가능해야 안 해요? 안 되죠. 그렇죠? 누굴 만날래도 학연 지연이 없으면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사회에 나갔어도 자기가 열심히 배우고 창의적이고 뭔가 아이디어가 있고 그걸 끌어주고 내줘야 되는데 위에서 끌어내지면 않는 말이죠. 그죠? 그냥 전부 예스맨이기를 원해. 그렇죠? 이제 그러한 것에서 참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사회가 있으면 좋겠다. 공정이란 건 뭐예요? 뇌물이 없죠. 그죠? 학연지연 사업을 하는데 제가 만약 일가 친척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요. 네? 그러면 남들이 직원들이 볼 때 제가 모든 하나에 대해서 이 친구 참 잘하니까 승진시켜줘야 이 친구 잘하니까 월급 더 줘야 되겠어. 거긴 그런 나라예요. 한 명 한 명에게 하지 이제 1년 됐으니까 다 똑같이 5% 월급 이런 나라가 아니라죠. 그죠? 근데 그러한 평가가 학연지연이 사회 그 회사에 들어오면은
설령 내가 하려고 그러더라도 그걸 갖다가 있는 그대로 보냐 그거지. 그렇게 보질 못한다는 얘기죠. 예. 학연지연이 없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짜 공정할 수 있는 거기에는 그리고 또 회식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거기는 가정을 위해서 직장이 존재하지. 그죠?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거야.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돼요? 전부 애들을 하나씩 둘씩 다 키우잖아요. 그러면 애들 아침에 학교 갖다 맡겨주면은 일 끝나면은 찾아서 집에 와야 되는 거야. 그럼 일 끝나면 집에 가야 되는데 회식 갈 데가 없어. 갈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암만 사장하고 같이 미팅을 하다가도 이 친구가 6시 딱 되면 시계 딱 들여다보면 빨리 가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회식 없이, 그렇죠? 오직 일 끝나면 집을 가는 그런 이제 사회다. 아까도 이제 홍정학의 실력 경험. 거기서는요, 학교가 어디 나왔는지는 처음에 대학 나와서 첫 직장 열 때는 도움이 돼. 그렇죠? 특히 이제 변호사라든지, 그러면 이왕이면 명문대학교에서 공부 잘한 거 뽑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엔지니어가 됐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럼 처음에는 좋은 대학교 설령 안 나왔더라도 일자리가 많으니까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부터 두각을 나타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두각 나타나는 게 눈에 탁탁탁 띄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사람이 없으니까 기업을 키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의 역량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눈에 확 띄고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도 뭐 어떡하겠어요. 경쟁회사로 가버리면은 그저 큰 로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니까 일단 사회에 나가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 안 하고 싫고 상관없다지. 그때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라 얘기. 그렇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좀 관심 있으고 재미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부 이렇게 좀 무거운 얘기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험, 실력, 능력 중심으로서 움직이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저도 이제 일하다 보면, 이 친구 참 잘해. 근데 늘 회사가 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조직이 크다 보면 팀장이 필요하거든. 근데 팀장을 바깥에 들어오겠어요? 아니면 이 친구를 갖다가 거기에 끌어안혀가지고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게 해주겠냐고요. 안 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알잖아요. 같이 일해봤잖아요. 모르는 사람 하나 들여오면은 사실 같이 일하기 전에 암만 이력서가 화려해도 같이 일하기 전에는 잘 몰라. 그러니까 그러다 정말 사업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지난번 강의에서도 사람 쓰기 쉬워도 내보내기 너무나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35세, 40세만 되고도 큰 10,000명 이상 되는 큰 회사의 밑바닥부터 사장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지. 전문 경영인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조직에서는 말이죠. 격이 없단 말이죠. 격이 없어요. 저는 제가 오랜만에 미국에 있다 한국을 왔는데 같은 동창들 아니야. 고등학교, 대학생들 하면서 편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성공하고 나니까 막 어려워하는 거예요. 예, 어떤 친구는 존댓말까지 붙여. 그런단 말이죠.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떠냐면 제가 사장이라도 하이 스티브 밑에 애들이 지나가면서 얘기하고 어깨 툭툭 치고 그래. 그렇죠? 젊은 친구들도 아저씨,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이름 부른단 말이야. 그게 이제 생활의 문화가 돼가지고, 그죠? 몸에 뱄기 때문에, 나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주고, 이건 아니란 얘기지. 그죠? 그렇다고 이 사람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건 아니에요. 또 좋은 거는 영어라는 건 존댓말이 없잖아. 예? 그래서 참 우리나라 말 힘들잖아요. 오해도 많이 사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늘 이렇게 격이 없는 소통을 한다고 얘기죠. 제가 나중에 소통 한번 강의하겠지만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 조직에는 항상 몸에 피가 흐르잖아. 그죠? 그런데 피가 흘러야지만 이게 몸이 건강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위에서부터
피가 밑으로만 흐르지 밑에서는 올라가지를 못해. 이게 빙빙 돌아야 되는데 왜 그래요? 이게 촉이 다 막혀 있단 말이야. 피가 돌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어. 밑에 있는 사람들은 피가 막고 솟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고, 그렇죠? 그냥 불만으로 가득 차겠냐, 그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한강의 기적, 이거 정말 영어로는 unbelievable.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나? 근데 우리나라에 또 하루가 장점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근성부터 그런.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가 이제 문제라 그러지. 앞으로가. 앞의 세대가. 그래서 이게 결국 이런 게 뭐예요? 비효율이라, 비효율. 영어로는 inefficiency인데 그 비효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결국은 이러한 격없는, 그죠? 그리고 수평적인 그런 원활한 소통, 밑에 사람을 끄집어내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 저는 제가 처음에 창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창업할 때 30명에게 3억 원을 갖다가 투자를 맡았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이제 내가 창업해서 3억 있으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생각했는데, 웬걸 투자하고 났더니 저한테 투자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한 친구들이 3명이 오더니 이사회를 하자는 거야. 저는 몰랐어요. 우리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 사람들 했을 때 그 서류를 갖다 변호사들이 작성하는데 그 안에는 이 투자하게 되면은 지금 투자자들에게서 3명의 이사가 선임이 되고, 그럼 그 이사회가 있으면 저는 한 4명 중에 1명이야. 그죠? 그러면 이사회의 권리가 뭐예요? 사장을 갖다가 쓰고 내보낼 수가 있어. 이 사람 나쁜 사람 같으면 투자하고 난 다음에 야, 수고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제 가서 쉬어. 아니면 가서 엔지니어로서 일만 해.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직원으로서 철저히 모든 것에서 체크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원하듯이 결과를 못 내고 그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렇게 늦게 오셨다고 해 뒤에 앉으세요. 앞으로 오세요. 벌이야 벌. 이 앞에 오셔야지만 너무 멀니까. 그리고 멀면 있다가도 제가 이제 상금을 드는데 이거 다 안 가. 그러니까 앞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근데 참 이상하세요. 배우러 오신 분들, 그렇죠? 배움에 열정 있는 사람들, 우리 그 공연 같은 데 가면 제일 비싼 티켓이 맨 앞인데 배우러 가면은 늘 뒷자리부터 앉아. 그렇잖아. 가까이서 이야기만 듣고, 그죠? 눈을 마주치고 이래야지만은 하나라도 좀 더 가깝게 갈 텐데. 그래서 앞에들 앉으세요. 새로 오신 분들 같아, 그지? 3분 다 새로 오셨어요? 여긴 보셨잖아요. 여긴 지난번에 뵀는데 2분 오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보드 오브 디렉터라는 건 뭐냐면은 사장의 투명성을 지켜주는 보루야. 사장은 그 조직의 하나의 직원이에요. 잘못하면은 결정권도 있어. 내가 이렇게 해서 딱 하면 해봐 하면은 그런 계획선에서 움직일 수 있지만 내가 거기에서 계획을 바꾼다면은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투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들어가지고 와서 계승하잖아. 저는 참 한국에서 내가 볼 때 얼마나 속상할까. 자기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해서 회사를 키울 때를 기회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그죠? 우리 아버지가 여기 앉혔어. 내 말 들어.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근데 거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조그만 사기업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지만 일단 공기업이라는 거는 이사들이 딱 앉아가지고 이건 거수이사가 아니에요. 사회에 물망이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같은 회장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 가서 봉사를 하는 일이야. 근데 거기 가서 거수 하나? 아니죠. 모든 하나하나가 상식에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일이 되질 않아.
그리고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정을, 회사가 잘못 돌아가면 이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굉장히 엄격히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사만 있으면은, 우리 회사가, 기업이 정말 투명하게 들어갈 텐데, 투명하게 돌아가는 게 뭐예요? 결국 그 안에 학연, 지연.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가진 부정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늘 술 마시면서 일을 하니까 술 마시, 야, 임마, 이것 좀 해. 이렇게 하지. 뇌물이 통하고. 그래서 참 이런 것과 제가 이렇게 보던 기업과 한국에 와서 본 것이 참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사의 역할, 아까도 말씀한 정말 중요한 결정 내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CEO가 거기에서 돼 있으니까 내가 CEO가 있는데 이사들한테, 내가 아는, 일가 친척이 우리 회계사무소에 또 우리 그 팀장으로 왔다. 그거 통하지 않죠. 그리고 밑에 사람이 예스맨이 없어요, 거기는. 예스맨이 없어요. 잘할 때부터 얘네들은 당당하게 잡기 때문에 위에서 납득을 안 하면 움직이질 않아. 납득하지 마, 움직이지 않아. 우리는 그냥 움직이려면 죽으려면 중심화, 걔는 납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하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우리는 이제 위에 있는 오너, 그렇죠? 재벌 회장들, 그 밑에 이제 기업에서 사장들도 있고 임원 이렇게 있으면은 쭉 있으면은 직원은 그들을 위해서 그냥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밑에다 주주를 왜 맨 밑에 가냐면 저도 여기서 회사에 투자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필요할 때 돈만 받지 일단 받고 나면은 이 주주들에 대해서 참 어떻게든지 회사를 갖다가 건실하게 키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익을 내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어. 그 안에서 같은 비리를 치르고 뭐하고 자식한테 넘겨주고 뭐고 해서 자기 이익을 가서 위하지. 그러니까 지를 맨 밑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어때요? 사람 하나하나 쓰기가 너무 힘드니까 잘 보여야 돼. 설득해야 돼, 늘. 그냥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섬김의 리더십. 떠봤더니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야. 그 중에 제일 높은 데가 주주고, 사회이사 직원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이사는 누굴 대표해요? 주주를 대표하니까 주주한테 사회에서 잘 보여야 되는 거야. 그렇죠. 직원들도 물론 CEO나 임원 위에 쓰지만은 주주를 위해서 기업의 이익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내까 그게 이제 이런 그래서 이렇게 복종이냐 아니면 섬김의 이러한 조직으로 바뀌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참 한국에 와서 그 88만 원 세대 책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미니멈 웨이지라고 그러지. 아주 기본 그것이 한 7% 올라가지고 88만 원 좀 넘은 것 같아. 100만 원은 좀 넘은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많은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보면은 그렇죠. 또 많은 경우는 대학교도 나오고 그렇죠? 아니면 기술도 갖고 정말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쁘고 잘생긴 애들이 백화점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저기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보면은 88만 원 세대라고야. 진짜 미니멈 웨이지. 그게 왜 그럴까요?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더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대학을 나오는데 그만큼 좋은 직장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뭐 잘못됐어요? 괜찮아요? 좀 이거 울려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좋은 직장이 많고 그러면은, 그렇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게 demand and supply예요. 수요와 공급에서 우리는 좋은 직장이 많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몰리잖아. 그러니까 몰리면은 어떻게 자연히, 이 사람 이렇게 많이 안 줘도 돼.
많이 안 줘도 되니까는 기업하는 사람이 그걸 테이크 어드밴티지 한다고 그래요. 이용하는 거, 도저히 아는데 왜 줘? 기업에서 돈을 안 남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기업들이 막 30대 기업이 막 100조 이상의 현금을 쌓고 있는데도 좀 쓰면 되잖아. 이제 그런 경영인의 마인드가 안 돼 있는 게 이제 한 가지. 너무나 공급과 수요에서 그것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더 큰 문제는 기업가 마인드지. 좀 더 주면 어때? 더 주면. 제가 예전에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노동을 하는데 저는 시간당 3,000원을 받는데 흑인 멕시칸들은 저보다 6개월, 1년 더 왔다고 4,000원 받을 때, 야, 이거 가슴 열나대.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했을 때 조금 더 주면 어떠냐 그거야. 미국에서는요, 팀 문화가 있잖아요. 전 식당 가면 항상 관심해서 얼마 버는지 알아요. 하루에 한 10시간씩 일하고 처음에 한 120만 원부터 팀장 정도만 200만 원 받아. 그것도 대학교 나와가지고. 근데 미국에서는요, 그런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대학교 나온 친구들 거의 없고, 그저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조금 훈련을 통해가지고 일을 하면은 어디 가도 팁이 15%, 20%니까. 예. 한 달에 몇천 불, 어떨 때 5천 불, 10,000불도 번단 말이야. 그렇거니 한 테이블마다 팁이 나오잖아요. 그걸 또 같이 다 나눠 갔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업종에 존재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자기 생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그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참 그런 서비스에 접속에 조사하면 이게 비전이 안 보이는 거야. 비전이. 그리고 우린 또 젊은 세대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이왕이면 나는 가서 내가 저거라면 가서 현대중국 가서 용접하겠어. 용접하면 얼마 받는지 알아요? 초봉이 한 4천만 원씩 줘. 그래가지고 한 10년 되면 7, 8천만 원 받아. 예? 그러면 좀 땀을 흘리더라도 하잖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절대 젊은이들 안 가고 전부 서비스 업계로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넘쳐나다 보니까 제대접을 못 받는 거지. 그래서 기업인들의 마인드가 좀 그랬다 하면은, 이왕 버는 거 좀 주면 어때? 그죠? 그런 주는 마음. 그게 상생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주고, 협력한테 좀 더 주고, 공정하게 하면 우리가 훨씬 나은 사회 될 텐데, 이제 그게 참 안 되는 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거. 그렇죠? 이제 아까 뭐 간단하게 적었지, 무슨 사회문화.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뭐 다문화 과정이 있지만은 그 다문화 과정은 좀 차원이 달라요. 거기는 흑인, 멕시칸, 온 유태인부터 코리안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중국 해서인데, 물론 멕시칸 같으면 노동계층에 와가지고 집에서 정원에서 잔디 깎고, 그렇죠? 수영장 청소하고, 그러한 백인들이 안 하는 걸 다 채워주니까는 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서로 윈윈. 그렇지만 전부 멕시칸 흑인이라고 밑에 있는 아니지. 그죠? 그 사람도 기업인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해가지고 공정하게 어울려 산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미국에는 거의 50% 이상이 이 백인, 비백인이죠. 그래서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게 잘 어울려 살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진짜 격이 만인이 평등한 거야. 여기 같이 막 윗사람은 조금 보면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라난 환경에서부터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난 기술자가 되겠어. 그건 자기의 선택이야. 남이 다 학교 가니까 학교 간 다음에 나중에 자기는 하고 났더니 오래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는 자기의 선택이고 또 자기의 능력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떳떳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건 간에 떳떳한 거야. 위에 있는 사람이 밑을 이렇게 나들어 보지도 않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지도 않아. 당당하게
사는 그러한 사회. 아이고, 우리 젊은 친구 왔네. 조금 있다가 이제 내가 성공의 세븐 키우자 학생들이 하는 그 강의가 있으니까 좀 기대 좀 해.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 우리는 항상 빅픽처로 볼 수가 있어야 돼. 네? 빅픽처가 뭔지 알지? 큰 세상 속에서 난 누구인가? 오케이? 그래서 오늘 우린 이런 사회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여튼 격이 없고 규천이 없는, 직업에 규천이 없어요. 요새 미국에서도, 아니 한국에서도 이민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또 요새는 3개월씩 이렇게 비비자로 오는 사람들 많어. 그럼 왜 오냐? 그러면 여기 와서 하는 건 어떠냐? 그냥 편하대. 똑같은 일하다 한국과 여기는 편하대요. 우선 이런 그 소모품에서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다녀도 누가 보질 않아. 그렇죠? 여기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명품들 같이 명품 만들면은 어떻게 돼? 예?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꾸셔야 돼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남의 눈 의식하지 마. 내가 선택한 건데. 그렇죠? 난 늘 배움의 열정이 있어요. 늘 배워요. 그죠? 욕심 없어. 그죠? 항상 남에게 웃음을 전할 수도 있어.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왜 남의 시선을 의식하냐 그거지. 이런 사회, 남의 당당한 사람, 하고 싶은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은 환경이 안 바뀌어도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고,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은 거기는 진짜 부부의 중심의 사회예요. 부부 중심의 사회에 뭐예요? 둘이 결혼할 때는 당신과 나, 그 다음에 애들은 거기에 난 부속품이야. 그렇죠? 삶을 좀 윤택하게도 해주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서로 결속력도 높이잖아. 근데 우리나라 같이 그냥 애들 해가지고 그냥 그냥 일단 애가 나면 어떻게 돼? 남편 보이지도 않아. 남편은 그냥 돈 버는 기계야. 그렇죠? 웬만큼 돈 있는 집은 어떻게 돼요? 그 귀하게 나가서 애들을 유학을 보내잖아. 아니, 그럼 왜 보내? 왜? 물론 자기가 가정에서 부모님 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꼭 유학을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어 해줬을 때 그래 좋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 전부 피난시키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또 나쁜 게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또 나쁜 건 뭐예요? 유학 빼놓고 또 엄마가 대부 가는 거. 기러기 남편 둬두고 한 7년씩 떨어져 있으면 부부는요 1개월만 떨어져 있어도 거의 점점 남이 돼가는 거예요. 1개월 후에 딱 만났는데 좀 어색한 거야. 1년 있으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남편이 7년 이상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불쌍한 거야. 그죠? 그런데 걔를 위해서 대부 가는데 그럼 결과라도 좋으면 좋지 않냐 거야. 그렇게 엄마가 목적 없이 애들 유학 보내잖아요. 그리고 애들 조기 유학해가지고 하자는 대로 다 해준 애들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목적이 있어서 이건 절실하게 목표를 가지고 하면은 그런 애들은 성공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애들은 나와서 사회에서 오려는 데 없어. 한국에 온다고 이제는 영어나 좀, 요새는 다 영어 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옛날에는 저희는 엔지니어를 뽑는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파키스탄이나 뭐 이런 데 있는 친구 있으면 엔지니어 공부해? 일할 수 있는 그 비자를 해줘요. 그래서 영주권을 따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런 분이 점점점 이게 힘들어지니까 젊은이들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유학 가고 조기 유학 가느니까 그럼 한국 돌아와야 되는데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 다 해줬는데 못 적응한다 그거지. 그래서 참 이 보면은 우리는 가족 결혼했을 때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저희는 결혼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매일 같이 잠자고 뒹구고 싶은데 헤어지는 게 싫은 거야. 그렇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꾸미는 거야. 근데 우리는 가정 꾸미고 났더니 어떻게 돼?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남자대로 매일 회식하고 술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 되면 뭐 등산이다 골프다 뭐다 얼굴 볼 시간이 없어.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막 미국에서는 어떻게 돼? 늘 아침 저녁은 같이 하잖아. 늘. 예, 식사하면서 접대하는 일가 없으니까 저는 딴주나 외국에서 손님 오면 같이 저녁 먹고 와인 한잔 해. 그렇지만 그런 빼로는 바깥에서 먹을 데도 없어. 전부 뿔뿔이 흩어지니까. 그게 가정 아니야. 그게 가정. 근데 우리는 가족은 있지만은 가정이 없는 사회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굉장히 저는 이것 중에 가장 큰 부조리가 이건 것 같아. 그러니까 요새는 어떻게 돼요? 이러다가 이게 너무 보이다 보니까는 결혼들 기피하잖아. 저기 딱 보면 내가 이렇게 믿으면 이분은 결혼했겠다 안 했겠다 눈에 보여. 예. 후딱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요새는 경제적으로 자기가 자립할 수 있고 한데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다. 예. 이게 한 가족에서 늘 그 안에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정적이야. 저도 그렇게 가정적인 뭘 봤어요. 애들하고 뒹굴고 뛰어놀고 이걸 저 30분 이상 못해. 이럴 때. 근데 이제 운동, 스포츠를 좋아한다 하면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막, 몇 시간이고 막 신나서 다니는데 같이 앉아서 뭐 게임해주고 뭐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과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걸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사회보장이 참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 이민 가시면은, 거기서 돈 한 번도 안 벌어봤는데, 65세 되면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거의 한 명당 100만 원씩 나와, 1000불씩. 부부는 200만 원이 나와. 그 병원이 공짜야. 그렇게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젊어서 막 돈 모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한테 거기는 학원이란 게 없잖아요. 그죠? 학원을 가면서 그냥 이러질 않아. 물론 예능, 체능 같은 거 하긴 하지만은 항상 그러니까 저축이 있고 그 안에 여행이 있고 노후가 보장되니까 삶이 너무 완만해. 그죠? 평온한 거예요. 우리 같이 이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거기는 우리가 엔지니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평생 엔지니어 할 수 있어. 65세, 70세까지. 그 중에서 자기가, 나는 팀장 되고 싶다? 그러면 그 60인 애들은 해. 그러면 나이 30에 팀장 돼도 나이 60인 사람이 그 밑에서 일해. 상관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너 팀장해. 나는 그냥 엔지니어 할게. 그런 식으로 굉장히 프랙티컬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남과 비교되고 나이 때문에 이렇게 되고 계급 때문에 이렇게 돈과 있고 없고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 이런 삶 사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맘만 먹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살 수 있죠. 그렇지. 왜 남과 비교를 하냐고야.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 되지. 그죠? 왜 거기에 비교해가지고 남들이 뭘 하니까 난 저거 해야 돼.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거기는 그 군도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젊은이들, 그죠? 3년이란 게 엄청난 세월인데, 이거 끊이잖아. 맥이 끊기잖아. 공부하고서 빨리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맥이 끊긴단 말이에요. 그거 끊기는 게 3년이 아니에요. 그동안 배웠던 거 다 잊어버리니까. 그 공백이 엄청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징집이라는 게 모병 자기가 원하면 군인 되고 싶으면 그게 가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하지. 물론 자기가 나라를 위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거기 가도 웬만큼 대접을 받고 산다니까. 군인이 되면은 자기 자녀들 대학교 졸업할 때 학비가 하나도 안 들어.
그렇죠. 그런 복지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아까 팀 문화도 했었고. 이제 교육. 지난번에 그랬죠? 아프니까 청춘이야. 즐겨야지.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나라가 그냥 잘 살면서 되면서 애들을 갖다 전부 아픔으로 몰아넣는 사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저희 클 때는 보통 오형제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엄마가 뭐 공부해라 그러지도 않아. 학원도 없었어요.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자기가 하면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생할 때니까 직업이 널널했어요. 갈 데가 많았어. 오래는 데도 많았어. 그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사회는 막 컸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장 같은 거는 우리 젊은이들 가려고 하지도 않고. 전 시간당 3,000원씩 받으면 노동도 했는데, 거기서 배울 곳이 있으면은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겪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공장 일자리를 창출한 적 없으니까 이게 은행이나 뭐 이런 고교육직은 너무 일자리가 적은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금융계, 증권계에 있는 제 후배하고 이제 골프를 쳤는데 요새 최근에만 증권계 있잖아요. 거기서 몇천 명이 구조조정을 당한 거야. 몇천 명이면은. 그러면 구조조정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 들어가려면 공부 수재들이야. 전국 1% 안에 들어간 친구들이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나이 45세, 50세 명예퇴직할래 말래. 그럼 한 1년치, 2년치 월급 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이 45세, 50세 자기는 그거밖에 왔는데 금융계는 점점 줄어들잖아요, 요새. 그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결국 자영업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음식점, 커피숍. 근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애들은 한참 커야 될 때. 참 일자리가 없는. 근데 여기서 벗어났지만은 제가 저희 때는 즐겼다 그러죠. 공부하고 싶은 애 하고 안 하고 싶은 애 했고 파고 좋아하고 공부 잘하고 이러는 교수도 됐고 그렇죠. 우리 교수님도 그 중에 하나실 것 같아. 굉장히 놀고서도 교수가 되셨다. 나중에 한번 얘기 들어봐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부 공부만이 살 길이다. 왜 공부만이 살 길인지 난 모르겠어요.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돼보시면은 공무원 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9급,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되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지방의 9급 공무원이 한 150만 원 받아. 근데 그거 생활이 되겠어요? 10년을 있으면은 월급이 배가 올라. 그럼 물가는 얼마나 상승이 됐을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가가지고 공무원이 됐는데 너 참 잘 왔어. 뭐 요거는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죠? 이거 중요한 일이야. 이런 일일까요? 그 안에 배움이 있을까요? 아니지. 중고등학교만 나와서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잖아. 그 창구에서 배우면은. 그 안에 자기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행복한 것이 뭔지. 그래서 왜 전부 한글만 다 가져가잖아. 우리나라의 직종이 몇 가지예요? 직업 종류가? 예? 만도 맞고 2만도 맞고 저는 2만 개라고 들었어요. 우리 무용하시는. 지난해 이거 안 받으셨죠? 네, 그렇죠. 그렇게 많은 곳에서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직장. 행복하세요? 무용하셨어? 네? 그러니까 행복하시잖아. 공부 잘하셨어요? 공부 못했지. 그렇지. 공부하고는 적특성이 안 맞는데 공부도 재능이에요. 능력이에요. 어떻게 전부 공부를 잘해야 돼? 부모님들이 그렇게 맺는다고. 그쵸? 공부 해도 안 되는 애들 그쵸? 학원 가라. 이렇게 이제 애들을 갖다가 좌절시키고
애들 죽고 싶게 만드는 거야. 자기의 개성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과연 몇 퍼센트가 성공할까? 몇 퍼센트가 공부로 성공한다고 생각하세요? 1%? 한 3%. 네, 3% 한 5%. 누가 3% 하셨어요? 네, 아이고. 진짜예요. 근데 우리는 몇 퍼센트가 대학을 들어가요? 한 75% 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15%. 3%가 대학 공부로서 성공을 하는데 공부를 해서 성공하는 것도 공무원 되는 것도 그 중이야. 그렇죠. 행복한 일터. 그게 공부만은 아닌데. 그래서 기재기 경쟁, 정말 적성에 맞지 않고 이런 것에서 그냥 애들이 신음하는. 그래서 이 오직 돈과 성공은 공부만이 돈과 성공이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돈과 성공이 행복한가요? 그것만 아니란 얘기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롱텀으로 봐야 되는 거야. 아까도 우리 그 증권회사에 다니는 친구들 몰라요. 그 직장생활 행복한지 몰라도. 근데 과연 나이 45, 50세 명퇴당하면 아니 요새는 100세까지 살잖아요. 그럼 나머지 반을 어떻게 살 거냐고요. 끔찍해요. 끔찍해. 네? 그렇잖아. 그래 이런 롱텀 플래닝이 돼야 되는 거야. 롱텀 플래닝이라는 건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에서 막 몰입해가지고 거기서 인정받고 스페셜티가 되면은 댄스 하시다가 강사하고 애들 가리키고 그렇죠. 그러한 자기가 좋아하는 데서 특화되면은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기의 그 삶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롱텀으로.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죠? 미국에서는 말씀드렸지만은 학원이 없어요. 학원이 없어. 왜 학원이 없을까? 부모들이 공부하지 않는 거야. 예. 애들이 그냥 행복한 인격체인데 행복한 인격체. 1등, 1등, 3등 등수를 안 매겨요, 거기서는. 왜 거기 안에서 해놓고서 반에서 쟤는 1등 하는 애, 공짜 하는 애. 애들에게 처음부터 왜 이렇게 좌절을 주냐고 그거지. 공부가 so what? 전부 다른 재능을 타고났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등수를 매기냐면, 예를 들어서 영어 과목이다. 그럼 수미양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적은 본인과 부모님과 선생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 꼭 가서 선생님과 한 30분, 1시간씩 그 상담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성적표 받고, 아, 요게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개발해 주려고 부모가 좀 애를 쓰겠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등수를 안 매기니까 평등한 사회가 되는 거야. 우리는 평등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학교 간 순간부터 등수가 매겨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애들은 뭐예요? 숙제도 많지 않아. 막 애들하고 하다가 집에 오면은 시간이 많으니까 공원으로 들로, 그쵸. 예능, 체능, 뭐 그냥 공원에 깔려있잖아, 애들이. 제가 김연아 같은 애가 어떻게 우리가 김연아가 됐겠어요? 부모님이 요만했어도 공부만 시켰으면 김연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어려서 8살 때 스케이트장을 데리고 갔더니 애가 나오질 않으니까 거기서 적성을 발견하고 재능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김연아가 된 거지. 자기가 좋아하니까 김연아가 됐지 일부러 시켰다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정말 그 애들의 이 감성을 끄집어내고 그죠 재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애들이 커버려. 매일 가서 공부만 하고 있는데 매일 그 재미없는 거 받쳐가지고 국영수 그것도 선행해 공부하고 시험 보고 외우고 시험 보고 매일 그것만 하는데 책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뛰어놀 시간이 없잖아. 정말 그게 현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 아파야 돼. 아플면 청춘인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걸 견디고 나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1억 원 교육을 받고 나오는 애가 행복할 수가 있을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모님들이 만든 거야.
그죠? 애들에게 저거하는 거는 자율이에요. 좋은 환경 속에서 항상 아빠, 엄마가 사이좋게, 그쵸? 된장찌개 끓여 먹고, 대화 나누고, 같이, 주말 같이 보내고, 여행 다니고, 그냥 같이 시간 많이 보내고, 그러면 애들이 그걸 보고 자라는 거야. 그러면요. 그 안에서 처음엔 공부 안 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깨닫는다는 얘기지. 우리는 늘 깨닫는 게 중요한 거야. 동기유발이라고 그러잖아. 깨달아서 뭘 해야지 되는 거지. 하라고 시키면 되나? 부모님들이 잔소리가 애들을 망치는 거다. 잔소리. 네. 정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잔소리만 안 하시면 애들이 다 제 갈 길 가. 근데 잔소리하면서 학원에 갖다 놓으면 제 갈 길 갈 것도 못 간다 그 얘기지. 애들 행복해야죠. 행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행복하게 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네? 꼭 엄친아 만들어 가지고 얘는 뭐 어느 학교 들어가면 우리 어느 학교 들어갔어. 네? 근데 그냥 행복해야죠. 요새 애들 장교에 와서 보면은 정말로 우울증 걸린 사람 너무 많아요. 요만해서부터 자살률 너무 많아요. 신나게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참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한 인격체. 이게 뭐예요? 늘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하면 되는 거야. 신나는 일 하면 행복한 거야. 그렇죠? 적성에 맞는 일. 아까도 10,000개 직종이 있고 20,000개 직종이 있는데 그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거지. 근데 우리는 부모님들은 뭘 시켜요? 교육을 시켜요? 아니면 양육하는 거야. 양육.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저 먹이는 거야. 비만을 만드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통해서 어디서든 있어서는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나는 필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 요만한 부서프가 있을 때, 이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쓱자, 땡땡땡. 존재감. 지난번에 책 받으셨잖아. 존재감. 진짜 우리 삶에서 자기가 그 어느 가서도, 그쵸? 인정받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용접을 하더라도, 돈 받으면서, 얘는 굉장히 용접도 아주 스페셜한 거야. 그런 삶. 거기서 인정 안 받으면 어때요? 응? 나이 한 40, 50대 가지고 7천만 원, 8천만 원 거기다 각종 복지 우생해서 애들 교육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땀 흘리고 집에 와가지고. 응? 거기는 8시간만 일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8시간 더 이상 하면 한 배 반, 두 배 수당이 나오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그 많은 직종 중에서 왜 전부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정말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중요하다. 이게 행복 같아요. 물론 여기에 행복한 가정도 있죠.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행복의 7 키워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까? 네? 그런 주제로 한번 제가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애들을 그냥 세상에 갖다 놓고 양육시킨다 그거죠. 그냥 그 감성을 끄집어내줘야 되는데, 개발해줘야 되는데 매일 때려 넣으니까 애들이 감성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냥 기계같이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세상에 가서 이제 이만큼 16년이라는 세월을 요만해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떤 데 대학원까지 하고 사회에 나왔어. 얘가 사회적 능력이, 사회성이 있어요, 없어요? 공부한 애들이.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 고마울 줄도 아나? 그 초경쟁에서 살아서 보니까 이깃덩어리야, 이깃덩어리. 사회에서 적응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고 나왔는데 결국 공부를 갖다가 3%로 공부했다 그랬는데 얘네들이 밖에서 효를 날 수 있냐 없냐 그거야. 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예. 아까도 그러한 자립심, 독립심, 창의성, 막 이런 사회성을 애들이 그냥 그 안에서 찾아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우린 그게 없다는 얘기죠. 쇼생크의 탈취라고 제가 옛날에 영화를 그냥 보고 지나가는데 요새는 잠깐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구절이 있으면 오 저거 해가지고 이걸 제가 발췌한 거예요. 오, 새장 안에 갇혀있는 새? 없는 새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여러분 자제분들 새장 안에 갇혀서 살 수 있어. 얘는 새장에 갇혀 있어. 그렇게 새장에 갇혀서 설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원하는 분은 하나도 없을 거야. 더 얘기상 안 하셨죠. 근데 그랬던 분이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 같이 정말 모든 이 회사에서 공정하게 일가 친척 일체 드리지 않고 상속에 애들 그냥 남겨주려고 이것저것 비리하지 않고 그 기업에서 우리는 절대 일가 친척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죠? 공정하게 뽑고 평가하고 흥시키고 진정한 상생을 일으키는. 아니 제가 여기 기업이 있으면 밑에 옆에서 협력업체가 저희 회사에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경쟁력을 갖춰야지 우리도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그렇죠. 그런데 이런 회사가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이 스마트폰 나오면 똑같은 스마트폰이 2주 만에 똑같은 게 나와요. 반값에. 예?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는데 만약 그 삼성전자가 휘청해진단 말이죠. 성장이 꺾이고 일을 못 내면 거기에 딸린 협력업체 수십만 가정이 피해를 본다 그거지. 우리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기업이 효율성 아니에요, 효율성. 어떻게든지 효율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게 경쟁인데 그 효율이 거기에 리더십 있죠, 리더십. 공정한 사회 있죠, 소통하는 문화 있었죠. 교육이에요. 우리는 교육만이 살 길인데. 그렇죠? 거기서 훌륭한 리더, 그게 살 길인데 그걸 못하니까 저는 위기라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 중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뤘을 때는요, 정말 우린 천원이었어요. 우리의 민족성도 있지만은, 민족성 있잖아요. 빨리빨리 하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 땀 흘려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천원이, 그땐 중국이 없었어요. 중국이 왜 없었는지 아세요? 문화혁명을 겪었잖아. 우리가 한창 성장할 때 지식인들 모든 책 다 불살라버리고 지식인들 감옥에 가둬놓고 성장이 멈춘 시기가 있었어요. 30. 그러니까 그때는 우린 경쟁할 나라가 아무도 없는 거야. 예?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갔죠. 인건비가 훨씬 높죠. 고성장을 막 즐기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일본을 쫓아가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그때는 중국이 없었던 거지. 인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같이 그때 경쟁했으면 13억 인구? 아유, 중국 사람들 정말 머리 좋아요. 네, 그 사람들 막 굉장히 상업적이에요. 그걸 우리나라가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 참 럭키했죠. 근데 앞으로는 중국, 인도 이러한 나라들이 하는데 어떻게 견디냐 거야. 우리보다 인건비가 10분의 1인데. 그죠? 더 헝그리 마인드가 있는데 우리 젊은이도 헝그리 마인드가 없어요. 헝그리 마인드 우리나라가 생긴 건데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이러한 교육, 훌륭한 리더를 키우고 그걸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참 우리가 살 길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하나가 행복을 어디서 찾으면 나라에 어떻게 하다 간에 그 안에서라도 우리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큰 데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는 여러분들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이고, 이게 참 무거운 주제였는데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아이고.